이 이제 주택 관련해서는 파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파는 게 주택이에요. 만약에 집 하나를 갖고 있는데 갖고 있는 것이 이게 주택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죠. 대부분이 이제 파는 것이 주택이냐 갖고 시비보다는 갖고 있는 것이 주택이냐 아니냐 갖고 많이 문제가 되죠. 오피스텔인데 이 부분을 주택으로 썼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이게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아파트 여기에 이걸 어린이집으로 쓰고 있어요. 아니면 뭐 점집이라든지. 예? 그랬을 때 이게 주택입니까 아닙니까? 오피스텔이 있는데 우리 그 사무실도 있고 전체 오피스텔이 있는데 그 중에도 다른 데는 다 사무실로 쓰는데 이 하나만 요거만 주택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주택이 아니에요. 주택. 아파트 이 전부 주택으로 쓰고 있는데 이 점집으로 쓰고 있어요. 상가로 쓰고 있습니다. 이 하나. 이거 아파트 주택입니까? 아파트입니까? 주택입니까? 이게 상가입니까? 주택은 주택, 상가입니까? 예? 뭐예요? 이 논리대로 따지면 뭘로 봐야 돼? 상가로 봐야죠. 예. 지금 일관성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기억하시고 가야 됩니다. 오피스텔은 용도로 구분합니다. 용도. 그래서 주택으로 썼으면 주택, 사무실로 썼으면 사무실. 그렇게 구분합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법원 입장이 그렇습니다. 아파트는요, 무조건 주택입니다. 뭘로 썼든.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무조건 주택이에요, 무조건. 근데 어린이집은 사업자를 내둬요? 예. 이것은 왜 그러냐? 아파트는 주거용으로 건축된 거기 때문에 어린이집으로 이런 거 쓰는 것은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일시적인 다른 용도로 썼다. 일시적으로 썼기 때문에 주택이다. 그런 논리라면 이것도 그래야 되는데, 오피스텔은 그렇잖아요. 오피스텔은 무조건 용도대로 보죠. 사무실로 분양받았어도 주택으로 썼으면, 주거용으로 썼으면 주택으로 구분하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울에 주택을 양도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제주도에 연립주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연립주택은 뭘로 썼냐? 한 달에 한 번 골프 치러 가면서 썼어요. 콘도처럼. 그러니까 완전히 별장으로 썼죠, 별장. 이 별장으로 쓴 거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습니다. 근데 대법원에서는 별장으로 써서도 주택이다 갖고 이거 비과세 못 받았어요. 과세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별장으로 썼든 뭘로 썼든 그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여튼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아파트 그런 것은 전부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리를 오피스텔은 사용 용도대로 판단한다. 아파트는 무조건 주택이다. 공동주택은 무조건 주택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뭐 개념적이 복잡하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전에 이제 처음에 오피스텔이 문제가 됐었죠. 오피스텔이 문제가 되다가 요즘 또 문제되는 게 이게 문제가 되죠.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은 3계층 이상이 주택으로 돼야만이 다가구주택이고, 또 면적이 660평 이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19가구 이하 된, 여기 이제 지하층은 제외하는 거죠. 네, 다가구주택이 이게 웃기는 게,
건축법에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 그래서 세무서에서도 해석을 단독주택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게 단독주택으로 볼 거냐, 공동주택이냐 다툼이 벌어져갖고 대법원까지 갔어요. 대법원에서는 다가구주택이 실질로 보면 구분 등기가 안 돼 있을 뿐이지 각각 살고 있으니까 공동주택이다 하고 공동주택으로 판결했습니다. 이후로는 세무서도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판단합니다. 부가세나 뭐 다른 거 할 때도 다 공동주택으로 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 예를 들어 9가구 된 다가구주택을 이 사람이 양도를 했어요. 양도하니까 몇 채 양도한 겁니까? 9채 양도예요. 9채 양도니까 이 사람 비과세를 못 받아요. 집이 하나라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했냐. 1세대일 때 비과세 할 때 이때만 단독주택으로 봐줍니다. 이때 한해서만. 한 사람한테 몽땅 팔았을 때, 아니면 부부한테 팔았을 때, 이걸 전체 나누지 않고 지분으로 안 팔고 그냥 몽땅 팔았을 때 예외적으로 단독주택으로 봐줘. 그래서 비과세를 해준다. 이 전체를 다. 이게 예외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냐. 이게 다가구주택 팔았을 때 다가구주택 조건을 맞으면 비과세를 해주는데 단독주택으로 봐서 옥탑을 늘렸어요. 주택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몇 층이 돼요? 4층이 되면. 그거 어떻게 돼요? 이게 이렇게 올렸다면 이 올리기 전에는 몇 채 파는 거예요? 한 채 파는 거고. 이거 올리면 10채. 이거 올리면 10채 파는 거예요. 그죠? 10채 팔면 요거 하나만 비과세 해준다. 하나만. 비과세가 전에 이만큼 해주다가 이거 하나 옥탑 올리면 요만큼만 비과세 해줘요. 9분의 1로 줄어든다. 이렇게 그 불법 건축물 만들면 구청에서 벌금 받습니다. 그 자료를 국세청에서 수집해 갖고 다 날려버려요. 지금 그래서 문제들. 그럼 양도 시점에서 그거를 옥탑을 몇십으로? 그렇죠. 양도항치를 기준하니까 없어도 되죠. 근데 그거 합니까? 사람들이? 잘 안 없어졌죠. 말씀하신 대로 일을 저질리기 전에 오면 다가구주택 팔았다면 우리가 이런 일이 있냐고 물어봐갖고 해결할 수 있는데 잔금 다 받고 등기 넘긴 다음에 쫄라쫄라갖고 세금 깨서 갖고 계산하면 비과세인데 뭐 이렇게 세금 많이 나오고 그럼 우리 그렇게 해줘요. 모르죠. 우리 걸린 줄 모르니까 그때 나중에 이제 문제되는. 제가 알기로는 요즘 문제되는 게 다가구주택입니다. 그죠? 그 660평방미터 그거 미만이면 어때요? 4층이어도? 그건 안 됩니까? 이건 엔드입니다.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을 해야 된다. 예. 진짜 열쇠예요? 그렇죠. 아니, 이게 기본적으로 여기 없어도 9채가 되는 겁니다. 다만 비과세 판단할 때만 예외적으로 단독주택으로 봐서 한 사람한테 팔았을 때 단독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해주겠다. 예외 규정인데 예외. 그러니까 세법에서는 전부 지금 세법에서는 전부 공동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은 예외입니다. 예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할 때만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다주택 중과할 때도 이런 주택도 선택하도록 뭐 그 규정은 있습니다. 단독주택까지.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공동주택이니까 요거에 벗어나면 이 기준을 벗어나 버리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가구 주택에 걸 팔았다, 양도했다 할 때는 구청에서 벌금 받은 일이 있느냐? 만들면 해요. 불법으로 이렇게 해갖고 뭐 불법으로 이 일을 저질러서 벌금 받은 일이 있느냐? 그걸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가구 주택은. 그럴 때는 그런 일이 있다 하는데 이 사람이 뭐 잔금위를 조정할 수 있으면 빨리 그때 원상복구 시켜놓고 잔금위 조정하도록 그런 거죠. 그런 문제를 해야 돼요. 요 지금 가장 지금 현재 주택주의 문제 많은 게 옛날에는 오피스텔에다 지금은 다우주택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다른 사례들 접해보신 거 있어요? 그 지금 본사에서 하는 거요. 네. 다가구 주택 지금 그 판 거에 대해서 지금 하는 건데 만약에 건축물 대장에는 한 층에 뭐 3호였다, 세 채였는데 실제는 이 사람이 조금 구분을 해가지고 네 채로 썼단 말이죠. 그거를 한 채를 엄세가지고 신고를 하게 되면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전체가 19세 되면 된대요. 19세대 넘습니까? 네. 넘었으면 그렇죠. 팔 당시에, 양 당시에 19세대로 만들어야죠. 이거는 다른 거, 그러니까 그 다가구 주택은 조건에 맞느냐 틀리냐는 양도 양식을 기준으로 하면 된다. 왜냐면 건축할 때는 이 조건에 의해서 건축했겠죠. 그럼 건축 안에 허가가 안 날 테니까 조건이 틀리면. 그래서 났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면 양도 양식으로 다 맞춰야죠. 그러려면 뭐예요? 잔금이 정산이 안 됐으면 그 잔금 정산 전에 아니면 잔금 일을 좀 늦춰갖고 그 전에 깔끔하게 끝내셔야 돼요. 이런 게 절세죠. 우리가 해주는 것은 없는 그것을 뭐 있는 거 없는 걸로 만들고 그런 게 아니라 법의 규정대로 맞춰서 해주는 거죠. 응? 그 주택에서 가장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신경 써야 될 게 다가구 주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조언을 잘하고 판단을 잘 해주시면 그걸로 해서 뭐 그 수임 받는 데도 좋을 것 같고 또 납세자들을 절세하는 데도 도움이 돼. 그러니까 이제 그 항상 뭘 팔았느냐 그거 갖고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다우주택을 딴 사람이 보유했을 때도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보유했을 때도 이렇게 그 다우주택 규정을 벗어나면 한 채를 보유한 게 있는 게 아니라 몇 채를 보유해요? 10채를 보유. 그렇게 됩니다. 우리 양도세 규정이 74년 말에 소득세법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양도세가 75년부터 시행됐거든요. 그때부터 들어온 규정입니다. 같이 1세대 1세대 비과세. 주택 부분이 주택 아닌 부분보다 더 크다. 그러면 전부를 주택으로 봐서 전부를 비과세를 받습니다. 네, 주택 부분이 같거나 작으면 주택만 비과세를 받습니다. 우리 9억 원이 넘는 주택은 고가주택으로도 비과세 안 해주죠. 원칙적으로. 안 해줄 때. 그럼 이게 비과세냐 아니냐, 고가주택이냐 판단할 때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전부를 주택으로 보니까, 네? 전부 가격. 예를 들어서 이게 10억에 양도했는데 주택은 6억이고 주택이 아닌 가격은 4억이더라 할 때, 고가주택 판단할 때 주택부만 판단하면 우리가 다 전체가 다 비과세 해주는데 그러면 형편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냐? 전체가 10억 갖고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대로 전체 여부. 그럼 이건 고가주택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 경우는 어떠냐? 이게 6억에 팔고 이건 4억에 했는데 주택 부분이 더 크다. 그래서 비과세는 어디까지 해줘요? 주택만 해주잖아요. 주택만 해주니까 이 부분만 갖고 비과세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6억 갖고만 비과세를 판단하면 이건 고가주택은 아니죠. 근데 지금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고가주택 우리가 되면 9억 초과분만 세금 계산하죠. 그리고 연 8%씩 장기보증금을 해주잖아요. 이게 2022년도부터는 이것만 해준다. 이거 안 해주고 요거까지 안 해줘요. 그냥 주택만 비과세 해준다. 2022년부터. 아직 법이 개정은 안 됐어요. 금년 말에 개정될 건데, 금년 말에 개정될, 2020년부터는 전체를 다 안 해주고, 고가주택은 주택 부분만 비과세 해준다. 그게 지금 개정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에, 금년 말에 개정이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자체 자료를 해서라든지. 밑에 거 너무 형평이 안 맞는데요? 뭘? 주택 외 거를 어떤 거요? 고가주택으로 산정을 해서 9억이 안 됐다고 해서 그러면 고가주택으로 안 본다는 말씀인 거죠? 요거요? 응. 요거는 주택만 비과세 해주니까. 밑에는 요걸 비과세, 여기는 이것까지도 비과세를 해준다. 여기는 비과세를 안 해주고. 그래서 그렇죠. 비과세를 해주니까 다 합쳐갖고 고가주택을 판단하는 거고, 요거는 주택만 비과세 해주니까 주택만 갖고 고가주택 판단하는 거고, 그런 거죠. 비과세를 안 해주는데 그걸 주택 범위에 들 건 아니잖아요. 이 주택의 가격을 비과세 해줘야 주택 가격에도 포함시키지, 비과세를 안 해주는데 주택 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은 형편이 안 맞죠? 요거는 점심 먹고 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그럼 주택 외에 쟤는 그럼 별도로 4억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말이에요? 여기요? 아 밑에요. 밑에는 그렇죠. 무조건요. 그렇죠. 이건 무조건 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야죠. 네, 그러죠. 그래야죠. 그러니까 비과세 자체가 이건 주택만 과세가 되고 주택 외 부분은 비과세가 되고 주택 부분, 주택이 아니면 무조건 과세가 되는 무조건. 예. 네. 예. 주택은 아시죠, 뭐 가족이 주거시설인데 이제 주택 갖고는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별 문제가 없다가 이제 제일 먼저 문제가 벌어진 게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오피스텔. 오피스텔이 이제 일이 있었냐면 그들 주택을 양도했어요. 근데 사람이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여기 나가봤어요. 뭘로 쓰고 있나? 그랬더니 임차인이 이거 주택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주택. 그래서 1세대 2주택 해갖고 과세했어요. 이게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국세청이 이겼어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원래 그 업무용 시설이잖아요. 업무용 시설이지만 주택으로 사용했으면 주택으로 본다. 이것 때문에 한동안 시끄럽죠. 세금 추징 많이 다 했습니다. 납세자들은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안 보고, 그래서 그냥 이거 주택 양도할 때 비과세 신고했다가 추징되고, 그런 문제가 많아요. 이 사업자 오피스텔 분양받으면 광고에 이렇게 있죠. 오피스텔은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뭐 그런 광고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그래갖고 사업자 등록에서 매입세 공제도 받고 그랬어요. 납세자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택으로 썼으면 주택으로 받아 추진했습니다. 9개가 있더라. 이게 옥탑을 만들어서 사기층을 만들어서 팔았다. 그러면 비과세는 요거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없더라. 그러면 이 전체를 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죠. 세금이 9배요. 근데 단순히 9배요? 누진세율 걸리니까 18배도 됩니다, 이게. 응? 중과 걸려봐요, 또. 응? 그럼 3주택 중과 20% 얹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다 장기부의 특별공제도 안 해줘요, 중과 걸리면? 코피 터지야지. 그러니까 이 다가구주택 잘못하면 제대로 코피 터지는. 예? 한 1,000만 원 세금 내야 될 거 몇 억 세금 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가구주택을 팔거나 하고 있다, 납세자가 했을 때는 상담하실 때 이 부분을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세금이 많이 나오는 문제가 있어야 저희한테도 도움이 되겠죠. 그다음에 겸용주택하고 고가주택 두 개만 말씀드릴게요. 겸용주택. 주택이 주택보다 더 크면, 주택이 아닌 부분보다 주택이 더 크면 이것은 전부 비과세 해준다. 이 부분도 비과세를 해준다는 거죠. 근데 주택이 아닌 부분보다 같거나 작으면 주택 부분만 비과세를 해줘요. 이건 뭐예요? 과세한다는 거, 과세. 그 우리 고가주택은 9억 이상을 고가주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요 주택이 예를 들어서 6억이고 이게 5억이더라. 그러면 정부가 11억에 양도를 했죠. 11억 했을 때 이것이 고가주택이냐 아니냐 판단할 때 뭘 갖고 판단할 거냐? 주택만 갖고 판단할 거냐? 전체 걸 갖고 판단할 거냐? 근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비과세를 어떤 걸 해줘요? 전부 다 해주죠. 주택 아닌 것도. 그러면 고가주택 판단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그렇죠. 전체로 갖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주택만 팔 때는 6억, 9억이 안 되지만 전체가 9억이 넘으니까 이것은 고가주택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주택이 아닌 것보다 작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고가주택 판단을. 우리가 비과세는 요거만 해주잖아요. 주택만 갖고 비과세 판단하니까 이게 고가주택이냐 아니냐 판단도 주택만 갖고 판단하는 거죠. 뭐 흐름상 형편이 맞잖아요. 다 비과세 해주니까 고가주택 판단도 다 따지고, 주택만 비과세 해줄 때는 고가주택이냐는 주택만 갖고 판단하면 돼요. 순리대로 하면 됩니다, 순리. 예. 예.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처음 우리 1세 때 비과세 생길 때부터 같이 생긴 규정입니다. 이게
상가가 주택으로도 쓰고 주택 아닌 걸로도 쓰는데 그 상가로 쓰는 부분이 조금인데 그 부분은 따로 떼우고서 과세하고 하면 찌까스럽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주택으로 더 많이 썼으면 전부 다 주택으로 해서 비과세 해주겠다. 그런 뜻에서 만든 겁니다. 저게 그 주택 면적의 여부는 공부상을 보는 거야? 사실 실질입니다, 실질. 처음에 아까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약 1세대일 때 비과세는 전부 실질입니다. 근데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로 갑니다. 요 관련해서 하나 케이스 사례를 말씀드릴까요? 1층은 상가, 2층은 주택인데 똑같아. 상가하고 주택하고 건물이. 그러면 비과세 어떻게 비과세 받습니까? 요거 비과세 받죠. 이것만. 네? 근데 여기 2층이 집인데 2층을 가려면 내부에 계단이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 계단이 있었습니다. 외부에 계단. 아시죠? 그런 집 있잖아요. 이렇게 밖에서 올라가는 집. 이 계단은 누가 써요? 2층 올라가는 데 쓰죠. 2층. 그래서 요 면적을 여기다 플러스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비과세. 이런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국세청 심사과에 있을 때 이거 기각했어요. 납세가 별도 이렇게 자료를 제출 안 했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 밖에서 계단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때 나중에 심판에서 저 열심히 그 세무대리인 법무를 찾은 모양입니다. 갖고 여기 밖에 외부에 계단이 있고 이 외부 계단은 2층 주택에만 쓰는 거지 뭐 상가에도 쓰는 게 아니니까 여기에다 플러스 시켜달라. 그래서 그러면 주택이 더 크니까 전부 다 비과세 해줬습니다. 제가 그 담당할 때는 이거에 대해서는 어필이 없었어요. 밖에서 계단이 밖에 있다 그런 게. 그러니까 이 1세대 비과세는 현장에도 많이 가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러다. 솔직히 기분 저 안 좋았어요. 왜 내가 이걸 적극적으로 챙겨도 못 해줬을까? 97년도인가 8년도 일인데